오늘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 생활 확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신호를 주십시오. 아까 사관님께서도 수사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녹색 생활 확산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비행 스타트 발표를 하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돈이 가장 덜 드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쉽고도 어려운 일을 좀 저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근화 문제, 녹색 성장 문제, 운동 주식, 녹색 성장 운동 주식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는 이제 업이 기근화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신문 스크랩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에서만 해도 하루에 신문 스크랩, 환경 관련 스크랩이 한 30개 정도가 돼요. 주요 일간지에서 보통 30개 정도의 스크랩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많을 때는 한 3분의 1, 적을 때는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항상 기후별에 가격이 올라옵니다. 여기는 그 중에 그래프를 예시로 몇 개를 다 하는 거라 하는데,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런 기사를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다 해서 기후변화가 일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2020년뿐 아니라 2050년의 문제, 장기 목표를 볼 때 1990년에 60에서 80% 정도 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IPCC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국 기온상으로 2도 이를 나가야 된다. 왜 2도냐? 과학자들이 분석에 보면 3도를 넘어가게 되면 모든 부분에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감당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2도 이내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이미 여기서 친구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2도 이내를 막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CO2가 1990년대 80%는 줄어야 2도 이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450ppm 막을 수 있다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2도를 얘기합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전체적인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처음에 생각한 환경 문제. 1992년도 기후변화 협약이 타결됐었고, 1993년도 하는 초기에 이 기후변화 협약 당당 3원을 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다. 기후변화 협약은 환경 협약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교토협약과 채택될 때에 왜 경제협약이 아니거든요. 교토 의정서를 보시면은 이게 선진국의 원시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고, 2000년대 전반 이후에는 아니고 단순히 산업, 경제,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지역 안보, 지구 안보를 위협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료를 안 보여드립니다만, 외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세계 분쟁 지역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역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가 심해지는 아프리카의 다푸르 지역, 내전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그것 때문에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나, 그리고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푸르 내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치 문제. 아울러 우리 국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다. 주제가 녹색 성장도 들어있다는 것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은 지난 1년 넘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만, 넘어가고요. 참고로 아까 스턴 보고서 얘기 나왔었죠. 우리 말씀드린 2+ 스턴 정리에 대한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더 심각한 장을 조절할 때 되는데, 2+ 스턴이 했던 결국은 스턴 보고서의 요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또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제적 어떤 이 로스,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스턴 보고서입니다. 이 스턴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를 각 지역 또는 각 국가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소위 미니스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빠르면 내년 연말, 요즘은 내년 후년 상반기에 나오는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전략은 세계 지도자의 최고 화두다라고 다 아시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녹색 성장이 뭐냐?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녹색 성장은 경제 측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것이 녹색 성장이에요. 아울러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로 쓰는 거 우리가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카니, 그린홈이, 스마트 그리드니 또는 또 수천만원 사례를 들고 있는 이 생태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녹색 성장의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7월달에 7월 6일인가요? 그 제4차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녹색 성장 국가 전략 그리고 5개년 계획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보면 20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5대 녹색 경제에 진입하겠다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기회와 대응의 밸런스제, 두 번째가 신성적 공정사회 창출, 삶의 질 전과 국가의상 강화 이용해서 지금 10개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이 녹색 성장의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신문에 나왔던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오늘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생활의 녹색 혁명, 생활의 녹색 혁명 같은 것들이 10대 정책 방향 중에 9번째 정책 방향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인데 첫 번째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탄소를 줄여가기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맞춤형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산림을 확대하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 검증을 하고 있는지. 참고로 이혜성 IPCC 부의장, IPCC는 아시겠습니까? 부의장이 한국분 이혜성 관장님께서 부의장 얘기를 하시고 상당히 교회가 깊으신 분인데 이혜성 부의장님께서 이 검토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스턴보고서의 작성의 책임자십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8% 증가의 BAU 대입입니다. 그래서 2000 BAU 대입이 BAU까지 21%를 줄일 것이냐, 또 30%까지 줄일 것이냐 하는데 실제 예약으로 봤을 때 2005년 발생한 것이 플러스 8%부터 마이너스 4%까지 세 가지 방안이 있고요. 그거는 여론조사 것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리스타트 쪽에서 여론조사를 따르면 50% 이상이 마이너스 4%를 지지하고 있고 다른 여론조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해하는 것도 절반가까이 나오고 상당히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 탈선 에너지 재생plan.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2030년까지 11% 늘리겠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불과 2.4%, 3%까지 완전하면 11%를 늘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야심찬. 왜 야심차냐면 이게 기술 개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태양력 자원, 풍력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참 만만치 않은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폐자원비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위해서 보시면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7%를 점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서 2030년에 11%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11% 중에 7%. 그러니까 이 11 중에서 7개는 사실은 이 폐자원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2050년에 가더라도 이 절반 이상이 폐자원비 바이오매스에서 나는 에너지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운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를 위해서 전국에 환경 에너지 사업을 14개를 조성하고, 또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합니다. 이 바이오매스가 도대체 뭐냐고요? 굉장히 낯설죠.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가 뭐냐면, 우리가 석탄 석유라는 것도 결국은 바이오매스입니다. 그죠? 이 살아있는 생체들이 땅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좀 화학별을 일으켜서 만들 수 있게 석탄 석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이오매스는 그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생체 자체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바이오매스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붙여가지고 수억 년이 지나면 석탄 석유가 되겠죠, 우리도. 그러나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한국말로 생체량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 적응 하는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한번 저희가 전국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감시 대응,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미래 예측, 다 이 내용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들어갑니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차피 기후는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당장 온실가스를 지금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줄인다 하더라도 대기 중에 있는 CO2 때문에 기후변화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20100년까지 한 2도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기후에 적응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적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응을 유인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7군데를 순회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과 녹색기술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합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색 산업 활성화로서 곧 지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주셔서 위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산업의 녹색화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부대 주력 산업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력인데 이것들 이 포스코 KX 공법의 예처럼 굉장한 혁신적인 방법을 쓰면 에너지도 줄이고 이 화석 연료도 줄이고 CO2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혁신을 통해서 기존 주력 산업도 녹색으로 바꾸겠다. 또 새롭게 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녹색 서비스 산업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탄소 시장 육성에 참여하겠다. 배출권 거래시장을 조금 개선한다든가 녹색 펀드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들어오시다보면 연방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한일 공동업체하고 과거부터 지금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한국과 주관이 돼서 모든 11개 광역지자체 참여하에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전국적으로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서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덟 번째, 녹색 국토를 중요하겠다. 도시가 적으로 녹색 과학을 탄소제로 조성합니다. 녹색 교통시설, 우리 많이 하는 것이 자전거 타기, 철도의 기준 높이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자체 역할입니다. 여기 지자체에 오신 분들 많은데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부들이 9개 기관의 시범 도시를 지정을 해서 테마 사업을 개발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적 시범도시를 지정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니까 이 9개 시범도시뿐 아니라 전국 한 248개 지자체가 거의 다 이 기후변화적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범도시가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시범도시가 필요 없지 않겠냐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가 생활의 녹색 경영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만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OD에서 녹색 사업의 비중을 강화한다든가 동아시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2억 불을 가지고 2012년까지 동아시아 개도국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녹색 성장 10대 전략을, 10대 과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기존에 있는 에너지 기본법, 두 번째가 저희가 만들고 있었던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이 세 가지 법을 합쳐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 가는 녹색 생활, 집단 발전에 대해서 별도의 사항으로 녹색 생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녹색 생활 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생활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국내 원칙가스 역시 산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산업연수의 한 40%, 나머지 수송, 가정, 상업시설, 공공부문 등이 소위 우리가 비산업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에 한 43%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농업, 수산, 폐기물 여기서 5% 정도 나오고요. 때문에 전체의 절반 가까이 비산업 분야에 나온다. 뭔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린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가정, 교통 등 생활에서 어디까지 주저하는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신문입니다. 영국의 스티크테크 이스트리시 플러드 제너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여기에 사용합니다. 한국은 저탄소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높다. IT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나 실천은 없다. 이게 전 세계에서 15위가 아니고요. 지금 20개국 중에서 15위입니다. 20개국 중에서 15위입니다. 상당히 순위가 좀 낮은 편이죠. 이 실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시민 생활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5차 녹색 성장 모형에 대해서 녹색 생활 실천 확산 방안이라는 것을 관계부 적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생활속 요지까지 10% 줄이기를 목표로 해서 크게 범국민 캠페인 전개와 녹색 생활 인센티브제 강화라는 두 개의 2대 전략을 가지고 10대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실천 운동, 녹색 직장, 가정, 교통,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인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녹색 생활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서 지난 7월달에 굉장히 녹색 생활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장, 건설, 부대, 식당, 대학교에 까지 10대 분야에 각 8개, 총 80개의 실천 사항을 정해진 것이 들어오시면서 실제로 받았을 녹색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녹색 생활의 지혜를 본격적으로 확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을 전국적으로 그린센터들의 조업이라든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녹색 생활 협약식을 당시 9월 8일날 체결했습니다. 한기부처 장관님들, 그 다음에 경제협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함께해서 체결을 했고요. SBS에서는 찾아라 녹색 프로그램 프로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저녁 때부터 이 내용이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수한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라든가 여러 신문에서 주입 기사를 헬로우 그린을 지금 계속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 실병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호흡 씨는 그린스타트 홍보대사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녹색 생활을 제 80개를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가정, 녹색 소비를 위해서 먼저 저탄소 녹색 생활 양식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뭐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인 가족이 바람직한 저탄소 생활 양식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생활 양식만 따라도 약 10%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얼마나 써라, TV는 평균 예배가 얼마나 써야 되겠고 알 수 있고요.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직장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풀맵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에 각 회복장 적용해서 사무실에서 국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줄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타이 살이면 2도 정도의 체감온도 저하합니다. 그래서 풀맵시라는 운동 이름을 지은 겁니다. 풀맵시는 일본의 풀빗이라는 거와 대비해서 풀맵시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녹색 오피스도 행사 축제 녹색화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녹색 교통로. 대표적으로 친환경 운전을 나아가면서 친환경 운전 10개명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시험할 때도 이 친환경 운전에 대한 교육 이슈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모형자의 날이 지정됐다고 하죠. 11월 10일 다리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모형자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주택에서는 탄소 포인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산 유통 인센티브 목대로 해서 하나님께 녹색 구매에서 그래서 150개를 목대를 하고요. 이 탄소라벨 지금 오시기에 끝나고 나중에 강남을 보십시오. 거기에 탄소 라벨 제품들 포스터로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인적 자원 육성으로 그린 캠퍼스 운동을 전개하고 대학교의 그린 캠퍼스, 초중고학교는 그린 스쿨을 활성화 운동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이 엄청난 그 오이시가스 배출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단일 기관으로서 오이시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이 그린 캠퍼스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생활 교육대로 해서 전국 아니면 연수원, 중앙교육원, 경영회의까지 녹색생활 교육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 녹색생활 시스템도 구축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린스타트 코드에만 설명할 것까지 넘어가는 바고요. 아홉 번째, 범국민 신천조직 그린스타트를 목표로 구성이 돼서 오늘의 일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산 해운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 파라솔의 편입니다. 그죠? 8,000개 정도가 별을 펼칩니다. 이 파라솔 하나하나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함께하는 시도들이 그린스타트. 그 안에 다 그린스타트를 찍어서 해운대에 펼쳐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 경북 경주에서 우리 직원이 자판기 컵에서 뽑으니까 그린스타트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국에 걸쳐서 그린스타트 운동이 활발히 되고 있다. 멀지 않아서 녹색 생활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